4년은 너무 길다. 낙천 거사들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전예현 전 더불어민주연합 수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4년이 너무 길죠. 길죠. 예. 아니,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걸 못 그걸 건너가네. 못 가고. 이제 금방 박지원 의원님이 예전에 낙선거사 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붙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를 이어서 예. 낙선거사 후배 모임도 한번 하고 그 뒤를 이어 또 입성하는 걸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예. 아유, 전혜연 대변인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처음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예, 종종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뭐 의자 나왔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 옛날에 저 민주당 전당대회 맞아요? 전당대회만. 분당대회 아니? 분당대회가 아니라 폭력대회 아니에요? 저 이렇게까지 갈 심하게 줄은 말하면 몰랐어요. 몸싸움에. 조폭영화 그러니까. 세력권 다툼이 야. 떠오르더라. 네,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배신자 물러가라 막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되는데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야, 이건 좀 욕설에 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몸싸움 여진이 있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저 사진 기사는 전부 이 의자 집어던지는 사진이에요. 플라스틱 의자. 누가 다친 사람은 없죠.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진짜 한숨을 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의료 대란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난리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제 전당대회를 보면 빨리 야당하고 싶으신가 보다. 빨리 정권 내려놓고 싶으시다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조폭영화지 뭡니까?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그것도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여당이 보여줄 모습이냐? 저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향후에 이 과정을 수습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한숨 나온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당대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당대표가 돼도 네. 당이 거의 망조든 당 같은 망조든 다 망조든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지금 한동훈이 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한동훈이 되든 네. 아니면 원희룡이 되든 예. 나경원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당이 제대로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봉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쉽지 찢어져요? 않다. 어떻게 분당이 쉽지 될까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반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친한이 지금 공개된 사람이 17명인데 예. 17명이고 예. 그 친윤이라고 하신 분들이 네. 뭐 대략 모임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같은 당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임기 3년이 남아 있지만 네. 8석이면 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는 상황이 되거든요. 개헌도 탄핵도 그렇죠. 재의결 거부권도 거부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만약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저 여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참전을 세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문자 딱 터트리고 그다음에 본인은 총총 그 순방의 길로 가셨어요. 근데 갔다 와도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자 속에서 나왔던 주요 단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댓글팀. 이 댓글팀의 존재가 뭐냐. 그래서 심지어 어제에는 유튜브 그다음에 법무부에 있었던 그 뭐 국민기자단 그 어떤 속해 있던 사람들의 어떤 과거에 뭐 야당을 공격했던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이 그 국민기자단에 속한 분은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을 막 공격하는 아주 이제 혐오 발언을 통해서 공격했는데 요새는 원희룡, 홍준표 이분들을 오히려 그 당내 관계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댓글팀이라는 건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조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완전 민주주의 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것은 전당대회 끝나도 수사 대상인 거거든요. 네. 이거 수사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친박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나 의혹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사로 다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을 한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 있는데 저는 보수당에 좀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빨리 지금 수사받고 조사 받아서 대선 전에 다 털고 가시라. 네. 대선 끝나고 나서 국정을 잡으면 뭐 합니까? 대통령들 줄줄이 감옥 가고 탄핵 가는 거 국민들에게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냥 여당 공격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수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옥균 프로젝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끌어내리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갑심정면 얘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저 여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까지 하면 네. 몇 명입니까 그게 그러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선출됐던 대표를 찍어내고 이준석 대표 찍어내고 네. 그다음에 비대위에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또 물러나고 네. 또 비대위에 네. 총선 끝나고 또 비대위에 한 9명 될 거라 아마 비대위만. 비대위 전문 정당.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원치 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이 장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럼 결국은 찍어내기 프로젝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옥균 3.1천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것도 준비하지 않을까요? 나는 뭐 당이 이철규 제대로 의원이 소송한다 그랬어요. 네, 당이 제대로 발언에 가니까. 주의하세요. 아니 근데 유포자 고발한다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반발하시는데 그냥 네. 제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게 자꾸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 일단 체리 따봉 사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아 이번에도 뭔가 가동된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른바 나경원 의원 그 저출산 고령사 의원의 부위원장에서 쫓겨나듯이 하는 거. 네. 그 이른바 안철수 왕따론. 그리고 뭐 초선들이 나서서 연판장 돌리고 이런 게 뭔가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친윤이 움직여서 그냥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대표나 대표하려는 사람들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 왔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참 한심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빨리 정권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 과정에서 싸우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진짜 싸우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결국엔 그 과반 넘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친윤계 의원들한테 취재를 해보고 네. 그 비윤계 의원도 취재를 해봤는데 근데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일단 그 아주 그 친윤에 속한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좀 밀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원이 좀 밀린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수도권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예. 그랬더니 아니야 영남도 좀 밀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선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결선에서 뒤집는다. 뭐 그런 계획인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가 비윤 의원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분위기를. 그랬더니 야 당원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오더라고 하잖아요. 네. 오더가 안 먹힐 지경이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이 바람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1차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어.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어 보니 당신과 민심이 다른 정당이다. 이런 게 증명이 됐거든요. 한 번도 같은 얘기 없어요. 다 달랐어요. 이준석 대표 때만 당신과 민심이 가장 근접했어요. 네. 그나마. 그 민심에서는 월등하게 이겼고 당심에는 3% 차이로 졌거든요. 네. 나경원 대표가 1등을 했죠 그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네. 후보 될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고 당심은 윤석열이었어요. 네. 가장 극적인 게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거든요. 민심은 6.5 대 3.5 정도로 유승민이 앞섰는데 당심이 거꾸로 3대 7 정도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서 결국은 이겼거든요. 네. 그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게 공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근데 이제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그게 꼭 당원들의 투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민심과 당심이 다른 또 괴리된 그런 게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번에. 네. 뭐 김건희 여사가 혹시 한동훈 후보 응원단장이냐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상황이 보수당에서도 언제까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쓰고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서야 되고 국무회의를 저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와 사실상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돌고 돌아서 그냥 저는 한동훈한테 가는 거다. 한동훈 후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금 응원단장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의외의 복병이 있으시더라고요. 배현진 의원. 네. 쳐봐 해가지고 제2의 이은재 의원의 뒤를 이어서 보수당에 반감을 일으키는 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여러 캠프를 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분의 정체성은 우리가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시장 하지 않았어요? 잘 지난 대선 때? 건너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이번엔 한동훈 캠프죠. 이번엔 한동훈 캠프고 뭐 네. 이철규 의원 통해서 문자 유설되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해가지고 이철규 의원이랑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후보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뭐 그 양쪽이 서로 엑스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원행력이 현재는 더 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변호사 내세워서 자꾸 이렇게 하고 뭔가 검찰의 수사 라인 가이드라인 주는 것처럼 보일수록 한동훈 후보에 더 쏠리는 거죠. 이 사태를 제발 끝내고 싶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당원들의 심각한 마음입니다.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하고 그걸 못 건네줬네. 미안해.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그게 거고.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속아 웃을 일이지. 그러니까요. 사후약 방문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수사를 받으면 되나?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믿겠어? 예. 그 가방 어디 있는데 지금 빨리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디냐고. 오죽하면 한국일보에서 그 박스 그래픽을 그렸어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추적도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대통령실 창고 어디냐,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발언도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포장 뜯지 않고 고체로 대통령실 어딘가에 보관 중이라고 하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인데 왜 반환을 하냐고. 그러니까 기록물은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처벌받는다면서요. 그렇게 그리고 하면은. 또 그게 처벌 규정이 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보기에 왜 갑자기 안 나서던 변호사가 나오느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열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용으로 보인다. 잘 보면은 국민권익위 보세요. 권익위에서 뭐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면죄부 주는 식으로 발표났고 저는 검찰이 뭐 가방을 뭐 확보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 검찰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 2탄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무혐의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하는 것처럼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서는 인물도 김건희 여사의 사실은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뒤에서 다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일단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1차로 면죄부 주고 그다음에 검찰 통해서 2차 면죄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막을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졌던 정권 빨리 내려내야 된다. 탄핵 열기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 동의가 언제 확 늘었냐. 대통령실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보여진 그걸 보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정권 자체가 문제다. 군도 망가지고 대통령실도 망가진다라는 분노 때문에 주말에 확 몰리고 서버가 뭐 정지되고 난리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지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보이는 사태가 오히려
탄핵 여론만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권 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꾼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고 예. 중대수사청 만든다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완전히 밀려나는 상황이 될 아니 건데 이미 신뢰를 잃은 거 아니에요? 더 잃을 신뢰 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기에는 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네. 본인들이 그 권익위처럼 네. 뭔가를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수사는 싹 다 해놓고 들고만 있는 계속 거지. 갖고 있어. 네. 처리를 못해. 무혐의 처리도 할 수 못하고 없죠. 종결 처리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예, 이걸 명품백도 그렇게 할 거다. 아마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 임기래.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네. 그때 한다? 결국 내가 보기에는 그 지금 임기 3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길을 쓰고 막는 거거든요. 예. 민정수석실 부활해서 예. 민정수석실을 통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막고 있는데 예. 그 막아지지 않거든요. 뚝은 터지게 돼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걸 계속 막는다 하면 네.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판단을 못하고 들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국민 권익위처럼 판단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만약에 검찰을- 그렇게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네. 특검 하라는 요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오히려. 예, 예, 예. 근데 검찰이 그 몰매를 본인이 맞겠어요? 예.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 무슨 생각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중심이 돼서 또 이번에 재의결 과정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설 특검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특검 임명을 또 안 하면서 그 최민희 의원식으로 7개월 7일 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무위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막 예상 가능한 여러 변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행정 권력과 국회가 계속 핑퐁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내부에서 얼마나 이타표가 나올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당선이 거예요. 되면 특검 받겠습니까? 특검 받는다고 보세요? 어떤 특검? 김건희 여사가요? 아니 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뭐 최혜병 특검 본인이 받는다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받는 받는 게 식의 아니라 쇼만 할 거다. 쇼만 할 계속 거다.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한동훈 새 대표가 된다면 네. 뭔가 과거와 손에 끈을 헤어질 결심을 썼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야당의 의구심을 사면서 받을 수 없는 안을 계속 던져서 질질 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의 요즘 별명이 간동훈이라면서요. 싹 봐서 여론이 네. 이러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는 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실제로 알갱이는 없고 내용물만 그럴싸해 보이는 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그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수용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재의결도 전당대 이후에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 네. 그러면 여야 협상으로 제3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안을 수용하는 안이 있어도 네. 특검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건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네. 국정조사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어요. 특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입니다. 네. 현직 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자료 요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증인 신청도 쉽고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좀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최혜병 관련해서 법사에서 청문회 또 한다고 하는데 네. 입법 청문회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또 청문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국정조사를
그 빨리 추진을 해서 예. 좀 강제력을 갖고 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난번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실은 특검으로 확정은 지었지만 국정조사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밝혔고 국민들이 네.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예. 라는 여론과 그런 인식을 만드는 데는 국정조사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사실 원래 그 국회에서 처음에 22대 국회 출범할 당시에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 특검도 추진하고 동시에 국정조사도 추진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청문회로 국회 법사위 청문회로 압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로 할 건지 청문회로 할 건지 뭐 이것도 좀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네. 법사위원들이 지금 다각도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재의결적으로 더 가느냐 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중에 답답한 게 뭐냐면 국민의 대다수는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청문회를 하든 진실을 밝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놓고 국회 파행시키고 개원식도 안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 뭐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네. 야권이 더 강력하게 뭉쳐야 되고 법사위 전략도 좀 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이러는 거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자주 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계속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네. 이유가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그 14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의 청문회를 이제 추진하는 건데 탄핵 관련 청문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청원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실할 때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네. 그 발의를 할 수 있는 거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탄핵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형성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실제로 그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행명령장이나 이런 걸 발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니 국정조사를 빨리 해보는 게 어떠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예요. 저는 국정조사도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여야 합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 국정조사는? 다수결로 할 수 있죠. 다수결로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하는 가능할 거죠. 수 예. 있다. 그것도 그냥 그 개혁신당에서는 그 국정조사 당연히 하자는 당연히 하자 이런 이준석 입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원도 계속 공개적으로 하자는 얘기했죠.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와중에 또 특검을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를 이미 했고 재의결해서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법을 하기 전에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거를 할지 말지도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박주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라고 법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제3조의 3항인데요.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게 의무조항이어서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고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필요는 없겠습니까? 근데 상설특검의 그 추천권이란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의 인사로 네. 그 추천권이 행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심하고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이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그동안에는 여둘, 야둘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요거를 되겠죠. 국회 규칙을 운영위에서 바꿔가지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그래서 둘둘 추천한다. 그래봐야 4대 3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그런 식으로 고치잖아요. 예. 상설특검법을. 예. 그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네. 왜 우리는 빠지냐. 우리 추천권 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 주장할 수 있죠. 예. 예. 그럼 결국 5대2가 돼버려요. 네. 이게 상설특검. 그래서 예. 최혜병 특검 법안을 따로 만들고 네. 추천 권한은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여당을 제외한 네.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전례가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예. 그 전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네. 추천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등이 해서 예. 박영수 특검이 추천이 됐던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례에 따라서 네. 최혜병 특검도 이렇게 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상설 특검 개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인데 네. 그 7분 구성할 때 결국은 5대2가 될 거라니까. 5대2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없다. 대한변협도 국민의힘이라고 봐야 돼요? 대한변협도 상당히 아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아니 없구나.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해석을 상당히 그렇게 많이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예.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근데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라는 직분에 그 직분을 갖게 되면 뭐 누구를 봐주게 하려고 특검이 되는지는 안 그러려고 원래 그렇게 되나? 검찰도 중립적이고 아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정치적 독립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답답하네요.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를 느끼네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꾸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왕 벗꾸라지. 대왕 한동훈 벗꾸라지. 후보 작은 벗꾸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국민들은 이런저런 막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쥐어짜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 몰라 아몰랑 예, 이런 태도로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이 좀 얘기를 들기도 하나 하고 하고요.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다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도 이제 판사 출신. 그다음에 뭐 등등 하여간 뭐 원희룡 의원도 이제 법조과정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희룡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파혁명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대통령이 대파값을 모르는 게 법률 위반이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쌓였다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맨날 치고받고 하고 맨날 법적으로 맞네 안 맞네 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나서 나온 게 대파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게 상설 특검이든 뭐 특검 법안이든 국정조사든 어떻게든지 빠져들어가가 하는데 네. 민심은요 법적으로 이게 옳다 옳다가 아니라 네.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도 법률 과정 마인으로 이게 법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왜 네. 민심이 이런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명품백도 그다음에 뭐 양평도로도 그리고 최혜병 그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특검을 통하지 않으면 진실 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최근에 또 녹취록이 하나 나와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한 14개의 녹취 파일이 있고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그 제보 변호사가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이제 보도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청문회에서 또 이분이 직접 출석해서 발언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청문회가 또 다시 또 굉장히 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쭉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군인사에 개입한 거, 그다음에 경찰 인사. 물론 지금 성사는 안 됐지만 경찰 인사. 임성근 사단장은 실제로 성공한 로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이 경북청의 결과를 보면 네. 본인이 이제 무죄임이 입증됐으니까 나 이제 다 고소할 거야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임성근 사단장. 네. 언론 기자들한테 네. 다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리고 군인사 그다음에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부통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1 체크하고. 그거는 이제 단톡방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인사와 혹은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에 개입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결혼 전부터 알았다면서요. 네? 이종호 씨가 그런 말을 했죠. 결혼 전부터. 근데 이분들은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결혼 전에 한 건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혼인 전에 했어도 문제가 되면 이거는 아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통령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네. 지난 대선 때 발언을 해서 네. 그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모가 피해준 적 네. 없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분이 예.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이자 주범격이에요. 그렇죠. 주포죠, 주포. 예, 예,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15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준 건지 뭐 계좌 관리라고 하는지 뭐 어쩌고. 네. 계좌 관리를 했죠. 네. 그래서 예. 간단하게 표현하면 비밀을 공유한 사이예요. 비밀을 공유한 사이다. 예.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예. 이분 입을 어떻게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되냐 거의 목줄이 걸려 있는 상황. 예. 그 이 재판도 지금 걸려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지금 뭐 녹취록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거의 자신을 하거든요. 아,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네. 그만두지 말라 해. 사령관 시켜야 되고 별 3개 달아줘야 되고 4개 앞으로 4개짜리가 나온다는데 네, 네. 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물론 약간의 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적어도 VIP한테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VIP는 김건희 여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는 거예요. 아, 비밀을 공유한 사이다. 왜냐하면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네. 얘기하면 공멸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들어줘야 되거든. 아, 약점이네. 그렇죠. 예? 약점을 하나 쥐고 있는 거네요. 확실하게 갖고 있죠. 예. 그러면 이종호 씨가 국회에 나와서 어떤 태도로 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나오긴 나오나요? 나오긴 나오나요? 나온다고 했어요. 아. 예, 본인은 나온다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19일 날 그 관전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제보 변호사. 그죠? 제보한 네. 변호사와 이종호 씨 이 간에 설전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제보 변호사를 향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타전을 할 것이고 이종호 씨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난타전을 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이제 지난번에 보면 임성근 사단장하고 박정훈 대령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2라운드가 그렇게 땡 하고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공익 그 제보를 하신 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만약 이종호 씨가 나온다면 네. 횡설수설 전략 좀 거친 표현인데 네. 윗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내가 약간 미친 땡이다 이런 전략을 쓰려는 게 아닌가. 그 행정관이 깜빡한 것처럼 네, 이런 네. 전략을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전략을 쓰는 이면에는 끝까지 자기가 잡고 있는 어떤 줄을 그래도 놓으면 이제 끝장이 나니까 네.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횡설수설 전략. 최근에 한 발언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놈이 나쁜 놈이다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내가 허풍쟁이다. 그렇죠. 내가 네, 잘못했어. 그렇죠. 뭐 이런 컨셉으로. 네. 근데 근데 먹히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네.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VIP를 무슨 사령관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응 방식도 그렇고 이종호 씨의 주장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길래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 수준을 막 굉장히 그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통하겠거니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나. 근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계한 사령관이 어떻게 사성장군을 만들어요? 그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때 사실은 이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의를 해야 되고 네. 반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증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19일 네, 다행입니다. 봐야겠습니다. 예. 부디 잘하시기를. 법사위의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예 그게 좀 그래서 국정조사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거기에 위원으로 넣어달라고요. 이건 또 정치적 야욕이. 이준석 대표 국정조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좀 정치활동 좀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는 네. 예, 새로 구성을 하는 거니까. 네네. 조사위원을 새로 구성을 그래서 하죠. 이제 그게 뭐 여야 동수로 할지 네. 아니면 의석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국정조사를 위원회를 따로 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런 야당에게도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죠. 그렇군요. 예. 사실 저희가 그 녹음 파일을 저희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녹음 파일 입수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좀 쭉 들으려고 했는데 전체 분량을 저희가 쭉 보니까 10분 정도가 넘어요. 근데 전혜연 대변인이 10시 30분에 나가셔야 되고 지금은 26분 9초, 09초, 1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요거와 관련해서는 최민희 의원 때 다음 프로그램 때 저희가 조금 준비해서 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총 5명이 있었고 그중에 핵심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고 또 한 사람이 경호처 간부 송모 씨인데 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서 그만두지 말라. 뭐 그랬다. 사표 내지 말아라. 전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종호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모 씨도 그렇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키맨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의 귀에 임성근 사단장을 입력시켜서 결국 이른바 로비라인. 그렇죠. 로비라인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되는지 로비라인.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밖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모의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부는 아까 박지원 의원 오셔가지고 양파건이 이게 지금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이 의혹 덩어리가 어디까지 갈지 특히 보수지 기자들이 주가 조작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건 참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젊은 기자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또 개혁신당도 굉장히 예민한 본인 아닙니까? 특히 김용남 의원 이런 분들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주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부를 보면 공적 의식이 없고 소명 의식도 없고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본인만이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야당이 다수면 야당을 회의도 하고 압박도 하고 회의? 그거 하는 거잖아요. 설득. 네, 설득. 설득하고. 회의는 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국회가 야당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는 일이 백악관에 야당 의원 부르는 게 하는 일입니다. 설득하려고. 예?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사실 그렇고 있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네. 이게 뭐 이른바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해서 어떤 세력이든 대통령 잡으면 한 번씩 한탕씩 해먹고 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해먹을 결심. 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뭐 기회가 되면 개헌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뭐 그걸로 빠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고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본인의 마지막 선거예요. 다음 선거에 나가질 않아요. 그게 뭐가 두렵냐고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권한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취임 첫 해에 비가 오는데 그 동네에 그 아파트가 잠기는 걸 보면서 야, 저기 아파트 잠기네. 그러고 집에 퇴근했다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들도 비가 그렇게 와서 퇴근길에 다시 돌아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야근하고 집에 못 갔어요. 구급 공무원들도.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얼마나 올지 알 수가 없고 특히 아랫역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장마 때 어딜 갑니까 대통령이.
예? 무슨 급한 외교 현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안 가도 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하와이에 꼭 가야 돼요? 이 장마 때?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는 대통령을 한다는 게 자격이 없다. 나가기 이런 전에 한 비판을 하는 말만 거죠. 해도 될까요? 아 죄송해요. 내가 흥분했네. 나가기 전에 한 말씀만 해도 저는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은 건흰이즘이다. 아니 이명박 말 박근혜 만들어왔네. 정부, 네. 이명박 정부는 뭐예요? 뭐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결국은 뭐 말도 안 됐지만 그런 걸 내세우는데 이 정부 뭐가 없어요. 제가 보수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은 건흰이즘이다. 야당은 요즘 먹사니즘 내세우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전 국민들이 딱 보면서 빨리 정권 바꿔도 된다. 뭐 보수 일각에서 탄핵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했지만 아닙니다. 야당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당 하는 거 보세요. 야당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게 파행시키고.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이 건인이즘과 먹사이즘을 잘 비교해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